사이다 무비튼. 나는 항상 10,000원 지하철로 통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의 고민거리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 시간대의 지하철은 치안 소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이다. 여자한테 있어서도 치안은 무서운 존재겠지만 평범한 남자한테 있어서도 치안은 무서운 존재다. 치안은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중요하다. 치안을 당했다고 주장해버리면 그걸 뒤집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로 몰리고 결국 사회적 지위까지 잃게 되니 남자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며 매일 아침 10,000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는 것이다. 나와 함께 지하철을 타는 부하 녀석이 하나 있는데 워낙 싹싹하게 잘하는 녀석이라 나도 예뻐해주고 있었다. 우리가 타는 지하철에는 실제로 치안도 있긴 하지만 누명을 쓰는 일도 많았다. 여자가 정말로 치안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런 걸 이용해서 남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둘은 언제나 여자가 타면 벌벌 떨곤 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부하와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고생 2명이 승강장으로 뛰어오더니 문이 닫히기 직전에 지하철에 올라탔다. 여고생들은 가슴 쪽에 단추를 풀어놓고 짧은 교복 치마를 입은 누가 봐도 학업과는 거리가 먼 느낌이었다. 이 시간대에는 여성 전용 칸이 있어 대부분의 여자들은 그 칸을 이용한다. 그렇게 해도 여기보다는 덜 혼잡하기 때문에 여자 입장에서는 그 칸에 타는 게 더 이득인데 조금 불길한 예감밖에 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 여고생이 열차가 좁네, 땀냄새가 나네 어쩌네 하는 불만을 털어놓으며 마치 주변을 물색하는 듯이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와 눈이 마주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딱새한 느낌이 들어 곧바로 눈을 피했다. 그 후로는 그 여학생들이 있는 쪽을 보지 않은 채 몇 개의 역을 지나 점점 지하철 내부가 혼잡해져 가고 있을 때쯤 문득 뒤를 돌아보자 그 여학생이 나와 등을 맞댄 채 서 있었다. 언제 여기까지 온 거지? 라는 놀람과 함께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들었던 불길한 예감이 다시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열차가 커브길을 돌며 흔들리는 타이밍에 그 여학생이 깍 하고 비명을 지르며 나를 가리키더니 이 새끼가 나 만졌어.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를 들은 열차 안의 승객들은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물론 난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맞서야 했지만 치안으로 오해하는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 때문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식은땀이 흐르고 호흡이 불안정해진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절체절명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쉽게 끝나고 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부하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는 그런 적 없어. 너 지금 사람을 착각한 거거나 일부러 엿먹이려는 거거나 둘 중 하나지? 어쨌든 선배는 아니니까 사과해. 뭐? 웃기지 마 진짜. 난 지금 성추행당해서 기분이 더럽다고. 당연히 위자료는 받아야지. 그럼 선배가 어떻게 만졌는지 한번 말해봐. 부하의 말에 여학생들은 내 손을 보고는 흠칫했다. 아까 어떤 어르신이 짐을 너무 많이 들고 계시길래 본인 가방에 어르신 짐까지 양손에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 네 몸을 만지려면 반드시 한쪽 짐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만졌다는 거야? 그리고 애초에 성추행을 하려는 인간이 선의로 누군가의 짐을 들어줄 리가 있겠냐? 라며 냉정함을 잃은 나를 대신해 말해줬다. 여학생들은 방금 전까지 나를 범인이라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큰일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염치 없지만 나는 부하의 말에 정말 구원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터질 것 같았던 심장은 점점 진정이 되어갔다. 그리고 부하는 일단 선배한테 사과드려. 진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관계없는 사람이 잘못 휘말릴 뻔했다는 건 확실하잖아. 너희 때문에 선배 인생이 끝장날 뻔했다고. 뭐래? 내가 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애매한 위치에 서 있었던 게 잘못이지. 그러자 내 근처에 있던 남자가 애초에 이 여학생이 부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다가왔다고 말해주었다. 방금 전까지는 완전히 바늘방석에 앉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지하철에서 내려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는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나는 역무원을 붙잡아 사정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다른 역무원이 다가오더니 이 자식들이 또 죄 없는 회사원을 골로 보내려고 하네!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를 들은 여학생들은 큰일 났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동요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진실을 듣게 됐다. 너희 또 멀쩡한 사람 인생 망치려는 거냐? 영무원의 말에 따르면 이미 이 학생들은 지금까지 이 시간대에 여러 번 치안 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하나같이 협박 끝에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한다. 여학생들은 큰일 났다는 걸 직감했는지 다른 열차가 도착한 타이밍에 그 열차로 뛰어들어가며 이번 한 번만 봐주는 줄 알아? 라는 말을 남기고 도망갔다. 영무원이 쫓아가려고 했지만 나는 지금 그것보다는 부모한테 확실하게 얘기해놓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해 그 학생들의 신원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렇게 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아내고 우선 학교에 전화해 이번 일에 대해 상세히 얘기했다.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명문고였다고 하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바로 적당한 대응을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다. 아마 학교 측에서도 자신들의 학생이 지금까지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도 싫었겠지. 그리고 나는 사건의 목격자인 부하와 함께 며칠 후에 부모와 교사들과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는 학교로 향했다. 우리가 들어가자 학생들이 내 얼굴을 보더니 엄청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장난하냐?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난리가 난 줄 알아? 라고 말했지만 옆에 있던 부모들이 바로 언성을 높였다. 네가 그게 할 말이야? 대체 지금까지 죄 없는 사람을 몇 명이나 힘들게 한 거야? 이 쓰레기 같은 년아! 까딱했다간 그 사람들의 인생이 골로 갈 뻔했다고! 당장 꿇어 앉아 사과드려! 분노한 아빠의 말에 겁먹은 여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여학생들의 부모님들은 내게 머리 숙여가며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해주시고 피해 보상금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잘 통해와서 아마 일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는 서로 네가 먼저 하자고 했네 어쩌네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할 얘기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 그 여학생들은 교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고 한다. 또 이번 일이 공론화되어 지금까지 누명을 쏘은 사람들도 다들 들고 일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려는 모양새다. 참고로 지금까지 들여온 돈과 누명을 쓴 사람들에 대한 피해 보상금은 우선은 부모가 대신 내주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모두 본인들이 직접 갖게 됐다고 들었다. 그리고 이번에 나를 대신해 큰 목소리로 싸워 나를 구해준 부하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고개를 숙여가며 감사를 표했더니 무슨 소리십니까? 매일 제 업무 실수 같은 것도 다 커버쳐 주시잖아요. 오히려 이 정도로는 부족할 정도죠. 라며 껄껄 웃었다. 골로 갈 뻔했던 내 인생을 구해준 부하에게는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밖엔 들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맛집이라도 한번 데려갈까 생각하고 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